87년 8월 16일 날 이 오대양이라는 공예품 만드는 회사에 내가 돈을 몇 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돈을 좀 다시 돌려주라고 찾아갔는데 아니 돈을 돌려고 찾아가서 수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주기는커녕 집단으로 감금당하고 채권 포기각서 쓸 때까지 10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 하는 이모 씨 부부와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에서는 이게 무슨 조폭 문제인지 아닌지 종교 문제인지 알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채권자를 집단 감금하고 채권 포기각서까지 썼다고 하니까 즉각 수사에 나와서요. 8월 24일 날 주동자들 한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동자들 찾아서 수배를 하는데 8월 25일 날 이 오대영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박순자가 본인의 아들과 함께 경찰로 출석을 합니다. 그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론에 좀 나중에 집에 갔다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갑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그 길로 잠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막 다 모이라고 오대양 합니다. 관련자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서 모이라고 했는데 그 왜 모이라고 했냐면 이 오대양이라는 업체에서는 집단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거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채권자들한테 투자 받은 돈들이 한 100억이 넘고 뭐 한간에 어떤 보도는 107억 어떤 보도는 170억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100억이 넘을 만큼 80년대 100억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기념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여줬는데 그 고아원과 양로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그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그렇게 오대양에 있던 직원들을 금욕 생활을 강요를 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단 거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 거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문제 일으킨 게 경찰의 수사를 받으니 일단 피신하도록 하자 해서 8월 25일 날 대전에서 용인에 있는 오대양 공장으로 피신을 합니다. 8월 28일 날 경찰에서 이제 박순자를 찾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단 폭행했던 사람들 이게 또 집단 거주 시설이니까 이거 뭐냐 이거 사이비 종교냐 뭐냐 하고 경찰 수사에 속도를 막 박차를 가하지 않습니까? 8월 28일 날 용인에 있는 공장에 집단으로 숨어 들어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가가지고 용인에 있는 공장에서 40-50명 가량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서 집으로 귀가시킵니다. 그게 8월 28일입니다. 네. 귀가시키고 경찰에서 귀가시키고 이때도 경찰이 어떤 이 문제로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귀가시키고 몇 시간 후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아까 그 경찰관들 돌아가고 근데 거기 천정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경찰에서 8월 29일 날 놀래가지고 다시 갑니다. 가봤더니 천정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그 한 2개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여자 28명과 남자 4명이 집단으로 죽은 채 사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대다수가 여성이었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날은 더웠고요. 이게 처음에 약물에 의해서 죽은 거냐 했는데 나중에 부검 결과는 이 몽롱한 상태에서 교사돼서 죽었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목 졸라서 본인이 스스로 목을 매달라 죽었고 나머지는 서로 목을 졸라서 죽은 거. 한 명이 목을 졸라 죽였는지 여러 명이 목을 졸라 죽은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죽은 사람은 목을 졸라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총 발견된 변사 사건이 32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게 4년에 걸쳐서 총 3번에 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집단 자살 또는 그들끼리의 반항한 흔적은 없고 천정에서 다른 데서 죽어서 사체를 옮긴 거라는 흔적도 없고요. 천장에서 4일간 살다가 집단 자살한 것으로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왜 그랬냐에 대한 동기가 현재까지도 미지수인 겁니다.